대한민국의 진짜 역사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욤! 무기다! 이무기입니다. 김효윤입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일이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의 토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우리 100년이 역사가 들리세요?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100년이 그려지세요? 네, 요즘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이라고 해가지고 시내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네, 그러니까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그리고 지금이 2019년 해서 효인 씨가 말씀하신 대로 요즘 그 100주년 뭐 한다고 해서 길에서 이제 곳곳에 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919년도 3.1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기 전에 그럼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공휴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공휴일이 뭐뭐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기념일을 포함해가지고 신정, 구정, 3.1절, 식목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까지. 그렇죠. 이 공휴일이 보면 웃긴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공휴일은 왜 공휴일이에요? 그날 왜 쉬어요? 왜 공휴일을 국가에서 지정해요? 그날 쉬라고? 노동자들 쉬라고 지정을 해요? 공휴일은 그날을 뭔가 기억을 해야 되고 기념해라 이런 국가적인 의도가 담겨있는 날이에요. 이게 단순한 휴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선 때도 쉬지 않나요? 그쵸? 그럼 앞에서 나열했던 그런 우리나라 공휴일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공휴일이 뭐라고 생각해요, 윤 씨는? 저는 일단 현충일이요. 그래서 우리가 6월을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럼 일단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일단 제일 처음 있는 휴일이 설. 그러니까 1월 1일 신정은 이제 뭐 서양식으로 하루만 쉬는데 지금도 우리가 제일 많이 쉬는 게 뭐 구정이랑 이제 추석 해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날이 필요했죠. 왜냐면은 옛날에는 교통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멀리 있는 친척을 만나려면 엄청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추석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엔 농업을 주로 했으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그나마 시간이 나는 그 시기가 이제 농사 끝나고 수확하고 그래서 추석도 그 다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사람들이 이제 같이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에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생각하면 뭐 지금은 부산도 하루 만에 갔다 올 수도 있고 지금의 현대인들도 물론 충분히 바쁜 건 맞지만 교통이 지금처럼 발달되기 전에 비하면 현존하는 이 추석이라는 긴 휴일이 좀 시대착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거를 기준이 음력으로 세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력이랑 양력이 있고 음력은 보통 이제 차이니즈 캘린더라고 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두 개가 공존을 해요. 그런데 사실상 음력을 쓰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거의 모든 질서가 양력인데 오로지 이 두 개의 명절을 위해서 음력을 쓰잖아요. 근데 일본은 음력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도 옛날엔 음력을 썼죠. 근데 일본은 이제 근대화하면서 음력을 없앴고 그래서 지금 일본에 이제 오봉이라고 굉장히 크고 제일 긴 휴일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옛날에 추석을 이제 양력으로 바꿔서 양력에다가 이제 고정적으로 쉬는 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봉. 이렇게 제일 큰 민족의 대명절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거를 지금까지도 민족의 대명절이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3.1운동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3.1절이 사실 제일 문제긴 하죠. 근데 이거는 일단 스킵. 우리가 더 나중에 더 살펴보고요. 네. 그 다음은 4월 5일 식목일. 식목일도 사실 우리의 근대 한국과는 관련된 날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살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해서 이 날을 굳이 휴일로 이렇게 지정한 이유가 나무를 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국민들한테 알리고 국민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실제로 다 같이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나무 심자는 그런 거를 막 학교에서 했었어요. 효인 씨는 어땠어요? 저도 식목일 때 초등학교 때 나무를 심긴 했죠. 근데 그게 꼭 큰 나무가 아니더라도 뭔가 작은 식물?
그런 거를 심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식물 같은 거라도 심는 게 어쨌든 상징적으로 그걸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취소한 거는 뭐 지금 나무는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취소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공휴일이라는 게 이런 식목일 같은 것처럼 이제 나라가 이제 국가가 중요한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날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휴일의 취지를 잘 반영을 한 거죠.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날 하면 사실 또 천도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어린이 운동의 역사는 방정환이 선구자인 건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어린이날이 이제 세계적인 추세로 다 어린이날들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괜찮다고 보고, 그리고 이거는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이제 어쩌다 역사에서 이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있는 게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거는 사실 공휴일이라고 볼 수는 없고 공휴일은 딱히 아닌데 이제 이걸로 가지고 공휴일로 지정하니 많이 이렇게 좀 말이 많았잖아요. 이거는 뭐 그냥 기념일의 개념이 좀 강한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사실 공휴일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버이에 대한 또는 스승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나 그들의 희생에 대해서 그걸 높이 사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무튼 그래서 어버이날도 보면은 뭐 다른 나라들은 뭐 Mother's Day, Father's Day, Teacher's Day 이렇게 나뉘어 있고 일본도 이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둘로 묶여 있고 그런 가치관을 좀 반영한 거긴 하지만 딱히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리고 5월에 석가탄신일이 있죠.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석가탄신일, 개천절, 크리스마스 요 세 개를 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세 개가 이제 각 종교의 대빵의 생일날이잖아요. 그러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석가탄신일은? 부처님,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그리고 개천절은 뭔가요? 하늘이 열린 날. 맞아요. 하늘이 처음 열린 날인데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신화가 웃기기는 한데 뭐 어느 나라든 신화는 있잖아요. 이 얘기 아세요? 단군 얘기? 그럼요. 워낙 어릴 때부터 단군 신화에 대해서 많이 들으니까 얘기하자면 환웅이라는 신이 땅에 내려왔는데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서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마늘과 쑥을 먹이죠. 근데 호랑이는 그걸 견디지 못했고 곰은 견뎌서 인간이 됐고 여자가 된 웅녀랑 환웅이 이제 결혼을 해서 단군이라는 아이를 낳죠. 그리고 그 단군이 나라를 세운 게 고조선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이제 이 얘기만 들을 때는 그냥 재밌었는데 이게 이제 역사학계에서도 해석을 하는 게 어떤 세력이, 그러니까 그 단군이라고 대표되는 그 세력이 한반도에 온 거죠. 왔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람이 살고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족 국가였잖아요. 그럼 부족 국가는 토테미즘이라고 해서 이제 동물을 숭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동물을 우리의 상징으로 여기고,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 뭐 곰을 숭상하는 곰부족이랑 호랑이를 숭상하는 호랑이 부족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단군이라는 외부 세력이 한반도에 왔을 때 그러니까 세력들끼리 막 서로 다 싸우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단군이라는 외부 세력이 곰부족이라는 손을 잡고 이제 호랑이 부족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져서 그런 신화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뭐 해석을 하는 그런 건데 이건 뭐 합리적인 해석이긴 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동북공정도 사실 중국이 이제 한반도가 자기네 역사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의도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 동북공정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단군도 결국에는 뭐 중국 사람이라는 건데 그냥 이 시작부터가 약간 중국의 역사다 뭐 그런 거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도 10월 3일마다 이제 단군 대제라는 걸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사직단 아시죠? 사직단. 네, 그래서 그 사직단 뒤에 가면은 단군 사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크게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종교적인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나라가 생긴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엄청나게 멍청한 짓이다. 하늘에서 이제 사람이 내려와서 나라를 만든 날이 처음 나라가 생긴 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쉬는 휴일이에요? 이거 그냥 들으면 어때요? 웃기긴 하죠. 웃기잖아요. 이거 진짜 웃긴 얘기예요. 어느 나라든. 그러니까 워낙 한국이 뭐 종교의 자유를 강하게 보장하는 나라니까 정말 뭐 불교,
기독교 그리고 개천절까지도 이걸 그냥 종교적인 날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괜찮다. 근데 개천절을 나라가 생긴 날이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종교를 보장하는 공휴일이라고 그냥 치고 그 다음 날은? 그럼 또 무슨 날이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제헌절. 제헌절 같은 경우에도 사실 현충일과 마찬가지로 엄청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죠. 제헌절이 말 그대로 헌법을 국가적으로 공포한 날이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을 했고, 그 정부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만드는 작업을 해서 7월에 헌법을 공포하고 8월에 정부를 수립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리는 날이 제헌절인 거죠. 맞아요. 설명 진짜 너무 잘해줬는데 감사합니다. 이 제헌절 진짜 중요한 날이죠. 근데 이거를 노무현 때 취소를 했죠, 아마? 그래서 자빨 정권들한테는 이게 아주 명백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중요한 날을 취소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제헌절이 취소가 돼버렸고. 2005년에 공휴일이 취소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2005년이니까 이해찬 노무현 콤비가 아주 많은 걸 다 망쳐놨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해찬들 세대라는 게 있어요. 해찬들?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렇죠. 네. 효인 씨가 아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해찬이 옛날에 교육부 장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해찬이 망쳐놓은 교육 세대를 해찬들 세대 이렇게 얘기해서 이때 이 좌파가 의도적으로 좀 제헌절을 지웠고, 그리고 또 공휴일인 8월 15일, 이날이 사실 광복절에 한해서는 이제 기념한다는 점에 이제 정확한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쵸. 이제 광복절 같은 경우에도 아니 심지어 3.1절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세 부른 날이라고 공휴일로 이제 기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광복절이라는 날도 우리가 온전히 우리 힘으로 광복을 얻었나요? 사실 온전히 우리의 힘으로 이뤘다기보다는 당시 여러 가지 해외 정세들과 수많은 타이밍, 숱한 과정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이라는 결과물을 낳았다고 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힘으로 광복을 얻은 날이 아닌데 근데 뭐가 좋다고 그렇게 축하를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래. 뭐 축하를 할 수 있다고는 쳐요. 100번 양보를 해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 8월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효인 씨?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 1945년 8월 15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1948년 8월 15일. 이날은 우리나라가 정부가 수립한 날. 아까 앞서 말했죠. 그럼 효인 씨 생각에는 어떤 날을 더 축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어떤 날을 더 축하하고 뭐 덜 축하하고 그런 개념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가치관에 한해서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이 더 유의미하게 기념이 됐으면 하는. 봐요. 이게 정말 당연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상식적인 수준인 거죠. 근데 이날을 이제 MB 때도 그랬고 이 8월 15일을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제 끊임없이 우파 쪽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광복절 해야지. 이렇게 우기는 좌파들한테 우리가 이미 이길 수 없는 구조로 이미 되고 있다는 게 참 그쵸? 그래서 이 3.1 운동이랑 광복절이랑 같이 기리고 있다는 게 일단은.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건국절을 1919년 4월 11일 이 임시정부 수립일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이죠.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이 자꾸 막 어찌저찌 하려고 해도 결국 뭐가 됐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막 3.1 운동 같은 거에 집착하면서 막 어떻게든 이승만을 지우려고 하는데 3.1 운동도 막 이제 주역들이 굉장히 여러 명이 있지만 워낙 여러 명이니까 결국 지들이 원하는 사람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좌파들 맨날 하는 소리가 막 이승만만 없었다면 막 이런 개소리 나오고 있잖아요. 네, 좀 뭐 진정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또 에치슨 라인이 있죠. 이것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게 뭐 정설이긴 하죠. 맞아. 그럼 그 에치슨 라인에 대해서 한번 효인 씨가 소개해 주실래요? 진주만 공습 이후에 일본이 미국한테 패하게 되죠. 그리고 소련과 미국 사이에서 뭔가 어떤 구역 정리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그 동해 부분에 라인을 그으면서 이제 일본까지만 미국의 방위구역으로 하겠다, 뭐 그러한 연설을 한 사람이 에치슨이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에치슨 라인이라고 일컫는 거죠. 맞아요. 진짜 이승만의 어떤 천재적인 외교력 아니었으면 우린
아마 지금의 북한처럼 소련을 먹혔겠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때 해방 뒤, 그러니까 1945년부터 1948년 한국 정부가 수립되기 그 사이에 우리가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운명의 한가운데 소용돌이의 한순간에 이제 서 있었던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겨내고 우리가 제헌절 헌법도 만들고 정부도 구성하고 그 2년 뒤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현충일, 정말 이런 거를 다 극복하고 일어난 대한민국인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리는 날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리고 현충일도 원래는 6.25 전쟁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게 메인이었거든요. 2003년부터 해서 그 의미가 조금씩 변절되기 시작했죠. 맞아요. 사실 현충일이라는 거 자체 말만 들으면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남한만 대한민국이니까 남한을 지키기 위한 분들을 생각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좌파들이 주장을 하는 게 남한만이 아니라 한반도를 지킨, 그러니까 일본에게 대항해서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좌파들. 심지어 무정부주의까지 가는 그 정도의 좌파들이 이 국가 훈장 같은 거 받으면서 호국 보훈의 달에 소개되고 하는 거죠.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작업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그냥 일본에 대항하는 한반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3.1운동 100주년 막 이런 거를 너무 당연스럽게 기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거 아세요? 지금 버스 정류장 이름들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엔 대학로랑 종로 이쪽이 서울의 이제 핵심지였으니까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 버스 정류장들의 이름을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버스 정류장 이름이 뭐 유관순 활동터 혹은 한성대학교역도 도서왕 활동터 뭐 이렇게 하고 그 인물에 대한 설명도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휴일이라는 거 안에서 이제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는 이 3.1운동에 대한 그 정체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그러면 그 3.1운동이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윤치호의 일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100주년, 100년 전에 실제로 했던 윤치호라는 당시 지식인 그 사람의 시점에 3.1운동. 저는 지금 생각해도 이 한국이라는 현대 국가에서 생각을 해도 도저히 그걸 왜 기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3.1운동이 당시 우리의 많은 조상님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로부터 26년이 지나서야 독립이라는 결과물을 낳게 되는 데 있어서는 만세운동보다는 더 많은, 분명히 더 많은 영향력이 있던 그런 사건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진짜 무용하다. 그래서 오늘 얘기해본 그 공휴일과 그러니까 뭐 공휴일, 국경일 이렇게 빨간 날들을 다 얘기해봤지만 더불어서 이거에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에 3.1운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진짜로 저희가 계속해서 예고를 드렸던 그 1919년도로 가서 3.1운동의 전후 상황부터 한번 입체적으로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작스튜브 많은 좋아요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aby squirrel use a sexy motherfucker. Give me your attention.